평소와 다르게 흐린 날씨. 걱정과 기대. 우리에게는 걱정과 기대가 있기는 하죠. 또 영숙 씨가 또 갈구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겠지. 영숙 씨의 감정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짜증일 거 아니야.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목적이 워낙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쉬러 가고, 어떤 분들은 또 막 경험하러 가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분은 또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 무거운 분위기 속. 여기서 지금 이 두 분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이 두 분은 지금 샌드위치 나눠 먹고 바로 그 후. 그래서 영수님은 영숙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몰라. 영숙은 왜 이 사람이 다른 자기 메뉴를 시키지 않았는지 몰라. 서로 물론 영숙님은 모른다기보다는 짜증나 있는 상태에 가깝죠. 이거 거르려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영숙 씨는 짜증이 나니까 다른 걸로 상대를 비난하고 영수는 도대체 얘 왜 이래?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영숙 씨도 비난을 안 할 거면 그냥 안 해버려야지. 여기서 이 사람이 내 샌드위치 먹고, 그냥 먹어. 이렇게 해서 먹었으면 다른 걸로도, 그래. 하고 그냥 이틀 남았다. 하고 그냥 손절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내가 지금 샌드위치로도 제대로 된 요청을 안 해놓고 다른 걸로 비난하는 건 이건 영숙님이 본인을 가치를 낮추는 일이야. 영숙님이 짜증난 거 충분히 알겠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짜증난 일에 대해서 샌드위치가 나왔을 때 세상에 누가 샌드위치를 나눠 먹어? 오빠 햄버거 나눠 먹어? 햄버거는 각자 한 개당 한 개지. 이 샌드위치는 내 거야. 안 돼. 하고 넘어갔으면 됐어. 이게 베스트지. 근데 이게 안 됐어. 그거 나왔으면 다른 걸로 갈굴 필요 없어. 그래. 괜히 영수겠냐. 근데 이제 수동 공격을 하면 영숙님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이 종잡을 수 없는 짜증내는 여자가 돼버린 거야.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응? 이런 상태로 이제 둘이서 싸우면은 영수도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는 분명히 짜증나지만 참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거 뭐 거리가 머니까 불평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 씨가 짜증난 걸 몰라. 아니 여행 처음 와보는 것도 아니고 10분 걷는 것 때문에 저렇게 짜증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나버리는 거지. 영숙 씨가 많이 표현했지만 상대는 누구다? 상대가 지금 영수예요. 나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이러는 영수인데 지금 많이 표현한 게 지금 되겠냐고요. 상대를 봐가면서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지. 상대는 영수다. 물론 이제 영숙 씨가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 표현 중에 대부분은 공중분해됐다. 공중분해. 사라졌다. 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도착한 곳은 프라와는 이질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좀 살짝 좀 당황스러웠어. 그러니까 영숙 씨가 여기요? 하고 살짝 당황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이해가 가. 왜냐면 굉장히 이질적이었거든. 뭐가 그냥 공터에 주차장 끝에 있는 좀 과장해서 말해서 긴 주차 타워 같은 느낌이야. 긴 주차 지지봉. 주차 지지봉이 거인 도시에 온 주차 지지봉 같다는 느낌일까? 송전탑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뭔가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해가 가. 그래서 이 216m. 근데 뭐 엄청나게 높죠. 지즈코프 TV 타워. 세계에서 못생긴 건물 2위. 1위는 어디였을까? 1위는 설마 에펠탑? 농담이에요. 에펠탑도 처음에 이게 지어졌을 때 그 못생긴 건축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2009년이면 뭐 오래됐네. 프라 국민에겐 애증의 대상. 애증의 대상이야?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근데 데이비드 체르니의 그 아기 조각상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전망대로 가고요. 그래서 전망대 가는데 초당 4m씩 귀 먹먹하고 저때 귀 막고 하품해줘야 되잖아. 79 순식간에 93m 한 번쯤 갈만해. 근데 하루에 4군데를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일주일 여행 중에 전망대 2번도 과한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그만큼 영수님은 한 번 꽂히면 딱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딱 하나가 꽂혔을 때 효율적이고 다른 것을 전혀 보지 않고 딱 그것만 집요하게 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스탯을 다 의사라는 것에 다 찍어버린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님의 성공 비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좀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죠. 신경을 조금 못 쓰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쳐도 영수님은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긴 하죠.
그리고 영수님이 저 이 목베개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게 영숙님이 몇 번 언급은 하셨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목베개를 가지고 와서 영숙님이 절대 저거를 목에 하지 않는 걸 보고 아, 영숙님이 언급을 안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싸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목베개나 이런 거를 영숙님이 뭐 평소에 한다거나 영숙님이 언급을 해서 저거를 두 개를 싸웠으면 모르겠는데 영숙님은 저거를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겼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얼만큼 잘 맞느냐 잘 안 맞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이제 저거를 영숙 씨가 평소에 목베개를 꾸준히 해왔다거나 목베개를 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아니면 같이 가는데 아 목베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목베개를 싸웠으면 정말 센스 있는 행동이죠. 영숙님 속으로 내비두자. 하지만 내가 절대 저건 이 사람에게 나는 저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들고 올 필요 없었어라는 거를 온몸으로 들려줄 거야. 당장 살에 그냥 닿는 거를 바닥에 있던 거를 살에 그냥 닿는다는 건 찝찝하죠. 어쨌건 두 사람은 전망대로 올라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는 굉장히 훌륭하죠. 프라하의 시내. 한번 보기에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막 구조도 흥미롭고. 그래서 영숙님은 지금 2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목베개를 왜 해?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망가지고 화장품 다 해가지고 했는데 바닥에다 놓은 걸 또 나한테 배라고? 진짜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를 안 해. 이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게 이제 조금 답답해지는 포인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말했던 거를 잘 기억했다가 아, 이 사람이 저렇게 목에 불편하니까 목베개를 평소에 좋아하는구나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상대 말을 잘 듣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잘. 그게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영순이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모든 막 목베개도 챙겨오고 막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저 나쁜 남자한테는 저렇게 잘 지내고 착한 이래서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싫어하는구만. 착하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죠. 센스가 있고 없고가 문제지. 똑같은 센스도 그냥 고마워할 거야 하고 챙기면 굉장히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 뭐 짐꾼으로 왔어? 목베개 한 손에 들고 그러면 다니다가 기념품 같은 거 하나 사면 양손에 그거 짐 들고 와야 돼. 그러고 뒤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해. 짐꾼이에요? 벌써 그런 모습 보는 순간 고마워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를 이성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왜냐면 이걸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 그래서 이거 하면 고마워하겠지 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절대 말 못 해줘요, 이거. 왜냐면 이 사람이 노력하고 고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 뭐 스스로가 짐꾼 되겠다는데 이건 남들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전망대에서 360도 다채로운 전망을 감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상을 하는데 영숙님이 여기에서 영수에게 오빠도 좀 구경하세요, 감상하세요라고 왜 했겠어? 영수는 나 구경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겠지. 영숙님이 왜 말했겠어? 옆으로 좀 가가 맞죠. 근데 그게 그만 좀 밀어. 지금 영숙님 봐봐. 여기 지금 망원경이랑 영수 사이에 끼었어. 이렇게 영숙 씨가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보다가 영수가 옆에 붙으니까 조금 떨어졌어. 떨어졌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막혔어. 그래서 보세요. 가서 저쪽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저리 가라기보다는 나 너무 밀렸어. 좀 떨어지라고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떨어지면 또 붙고. 나 지금 옆에 갈 곳도 없다. 나 지금 앞에 기둥이야. 여기 옆에는 망원경. 영수 씨 나 지금 뭐 어디로 가라고? 뭐 어떻게? 좀 가서 구경 좀 해. 자꾸 옆에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붙고. 나 여기까지 밀려왔다. 이 말을 영숙 씨는 오빠도 좀 구경하세요. 감상하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수 씨는 가까이 붙어서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 거야. 같이 얘기하고. 근데 영숙 씨는 이렇게 각자 공간이 있고 각자 이렇게 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영수가 다가오면 뭐 대꾸 한번 하고 조금 떨어졌더니 영수가 또 다가오고 여기 지금 막다른 길. 그래서 뭐 남남인 듯 떨어져서인데 뭘 남남이야. 여기서는 각자 보고 싶은데 보고 이따가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있는 거지. 근데 영수 씨 시대의 문화가 이런 게 있었어. 제가 이번에 영식 씨가 그 얼그레이 티를 통일하는 걸 보면서 영수 씨가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같이 앉고 그리고 어디 가도 같은 걸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진짜 영수 씨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아니면 뭐 어르신들하고 밥 먹을 때는 앞접시라는 게 있기는 했는데 같이 끓여 먹는 국물에는 같이 수저를 넣어요. 같이 수저를 넣고 그걸 그냥 떠먹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같이 국을 가족끼리 같이 끓여 먹고 거기에 있는 걸 그냥 떠서 자기 밥그릇에 놓고 먹어. 그게 너무 당연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 씨는 그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굉장히 세련된 거 막 이렇게 말하려고 애는 쓰는데 영수 씨가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뭐 주변에서 어른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 근데 누가 40대 의사에게 밥상머리 예절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어. 어쨌건 시대가 변한 거에 적응을 해야 돼. 아, 새로운 시대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 씨를 보면 직접 어떤 식자재 관리나 요리 같은 거를 안 해봤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버터 나이프를 빠는 건 이게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버터 나이프에 묻은 그 잼이 아까워. 그리고 어쨌건 이것도 버터 나이프가 일종의 숟가락이라고 영수 씨는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에 묻은 걸 빨아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같이 먹는 거를 뜨는 거야. 같이 먹는 거를 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침이 묻은 상태로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더 빨리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버터 나이프는 말 그대로 음식에서 음식으로만 옮겨가는 거지. 그리고 내 입은 따로 여기서 가는 거고. 근데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지금 영수 씨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잘 못 받아들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먹던 숟가락의 일부. 아무튼 각자 시간을 그렇게 갖고요. 영수님 프라하성. 그러니까 영수님이 지금 프라하성도 너무 좋아요. 프라하성 보고 싶을 것 같아. 어쨌건 전망대 왔으면 랜드마크를 전망대 관점에서 보고 보통 전망대 가면은 뭐 신기한 거 찾잖아요. 보통 뭐 내 집 어디지 이런 거 많이 찾지. 그래서 프라하성이 나올 만도 한데 이러면서 프라하성을 찾고 있어. 아참 지도 보면 되겠지 하면서 지도를 꺼내. 그러니까 저기서 저런 목베개를 들고 지도를 막 꺼내가지고 저게 안쓰럽고 불쌍하거나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그래서 지도까지 해서 프라하성을 찾네요. 저런 데서 하나의 재미를 가지고 전망대를 즐기는 것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하도 프라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영수님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저기서 전망대에서 프라하성 찾는 건 당연한 행동이지. 근데 프라하성이 한 번 머리에 들어오니까 프라하성밖에 모르고 존 레논 벽이 한 번 머리에 들어오니까 욕 먹을 때까지 존 레논 벽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이 망원경을 여기 딱 맞춰보라고 이렇게 딱 있네요. 망원경으로 여기를 맞춰보면 프라하성이 보인다고 표시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지도 보고 앱으로 찾고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망원경은 돈 넣어야 돼? 저기 이제 프라하성 있다고 이제 드디어 발견하고 그러니까 프라하성에 직접 가가지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저럴 거면. 영숙님은 삥 둘러서 돼 있는 이런 건물들 이게 약간 그 단지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서로 사람들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여기 전망대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 수 있지? 너무 없으니까 좀 이상했어. 이게 이제 삥 둘러서 형성된 이유는 도시 한가운데 시장이 번성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이 잦았던 중세. 건물을 붙여지으면 치안 문제가 해결된 동시에 주거 공간까지 확보. 말은 치안 문제지만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중세 시대의 이제 독특한 도시 건축 형태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망대 의자 발견하고 기대감 급상승. 이 신기하게 생겼네. 흔들의자도 아닌 것이. 그래서 기념 셀카도 꼭 찍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군요. 전망대 데이트가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수는 근데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관찰하고 이런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얘기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수 씨의 여행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인정받는 게 목적이지 여행 자체가 주는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영숙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환전하러 갈 때도 제작진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뭔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 소통,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지. 좋게 말하면 사람을 참 좋아해. 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법을 모르지만 너무너무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영수는 사람이 그리운 만큼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한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 씨의 아이러니인데 사람과 너무너무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려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영숙님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군요. 그래서 영숙님이 망원경 재밌지?
잘 보이지라고 안 하고 재밌지라고 한 거는 영숙님은 저게 딱히 뭐 잘 보이는 게 아닌 걸 알았었나 봐.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영숙님이 망원경 재밌지라는 거를 3번 물어봐요. 조금 더 크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그래서 3번 물어보니까 프라성도 보였어. 그래서 3번 물어봐서 그 질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단지 목소리가 작은 것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 말에 단어가 몇 개 빠져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상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근데 영수님은 그게 조금 약하죠. 맥락을 읽는 거, 앞뒤 흐름을 읽는 거,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라성 그리고 그 질문에 그러니까 영숙님이 망원경 재밌지라는 질문은 근데 또 그게 진짜 재밌냐고 물어본 건 아니죠. 여기서는 영숙님은 재미 다 봤으면 이제 내려가자. 슬슬 배고파. 샌드위치를 누가 반절 가져가가지고 배고파. 그래서 어쨌건 사진 찍고 해서 난 다 봤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갈까? 사진 찍어줘. 영숙님은 아니. 그러니까 평소라면 찍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사진 안 찍어줘도 돼라고 하는 영숙님의 이 말은 약간의 수동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죠. 당신의 도움은 뭐 그닥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라하성 투어가 아닌 전망대 투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빌딩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에 처음 온다 이러면 뭐 한 번쯤 가볼 수 있겠지. 저 그런 전망대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바로 아래층 식당으로 와서 하는데 일찍 온 건가? 온천을 가야 돼서 양해를 구하고 일찍 왔을 수도 있겠다.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그냥 좀 일찍 와서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의 규모의 식당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으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서 이제 2사람만의 식당 창가에서 영숙님이 그래서 결정했어? 영수 씨는 사슴고기를 먹겠대요. 새로운 경험이군요. 그러면서 영숙 씨가 난 소고기 먹을 거야. 근데 소고기 먹을 거야 했는데 영수 씨가 돼지고기? 나도 이런 거 써먹어야지. 근데 이거는 지금 영수 씨가 돼지고기 이 말을 한 거는 머릿속으로 사슴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그래도 하나 도전해보자. 사슴고기! 이래서 머릿속에 돼지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숙 씨가 소고기라고 말했음에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돼지고기를 떠올린 거야. 저게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듣는 정보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우선하는 거지.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가 밖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잘 안 들어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막이 있어. 그래서 영숙 씨가 소고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 어떤 거 1번?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요. 날 흐리고 비 오는 건 아니겠지 오늘? 온천 가야 하는데 비 내릴까 봐 걱정. 맞아. 영숙님이 약간 발음이 살짝 뭐랄까 뭐 힘이 없는 발음이 시너지에 뭐 이게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그게 조금 그 영수 씨가 항상 잘 못 듣는 거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영수 씨가 맥락을 읽는 힘이 진짜 약한 게 이제 이 장면은 어쨌건 지금까지는 영수 씨가 계속 문제를 보이니까 영수 씨가 비 오는 건 아니겠지? 날이 엄청 흐리네 오늘? 하고 걱정을 했어. 영숙 씨는 걱정했어. 근데 영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돌기도 좋고 라고 안심시켜주는 의도로 말했어. 안심시켜주려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영수 씨가 완전히 뜬금포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좀 이상한 말들이 섞인 거지. 대충 말해버린 게 된 거지. 영숙 씨는 비 올 거를 걱정했지. 근데 영수는 흐리니까 눈도 안 부시고 오히려 덥지도 않고 날도 선선하니 오히려 밖에 돌기도 좋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영수가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비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날씨가 이렇게 좀 선선하니 우리 산책하기도 좋고 우리 몸도 좀 좋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영숙 씨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지금 비 올까 봐 걱정했는데 흐려서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영수는 그렇지 햇빛 쐬면 살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수는 이건 이것대로 좋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건데 그 말이 너무 축약돼 버렸어. 표현을 너무 잘못해 버렸어. 뜬금포 얘기처럼 영숙 씨는 들렸어. 그렇게 이제 희망차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 좋은 면도 있잖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상대의 이야기를 그냥 부정한 셈이 돼버렸고 딴 얘기를 하는 게 돼버렸어. 영숙 씨는 비 올까 봐 걱정했는데 날이 흐려서 사진도 안 나오겠네.
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너무 이 모드로 가면은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새는 거야. 아니 이걸 걱정해서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응?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날이 흐려서 이거 어떡하지? 아이 뭐 흐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오히려 좋아. 가자 가자. 약간 이렇게 신경 걱정한 사람 바보 만드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괜히 영숙 씨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또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잠깐 침묵이 이어지고요. 식전빵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빵이 실제로 맛은 되게 훌륭한가 봐요. 그렇게 이제 맛있다는 말에 또 영수 씨 기분 좋아지죠. 그런데 그때 또 버터나이프를 빨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어쨌건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경험이야. 새로운 문화라는 건 영수 씨 시대에는 없었던 식습관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건 영수 씨는 저런 경험을 안 해도 엄마가 해줬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샌드위치 엄마가 만들어줬어. 그래서 샌드위치에 잼을 바르는 숟가락은 입으로 빨면 안 된다는 거를 직접 안 해봐서 몰라. 새로운 문화라는 건 저런 데 가서 다른 사람하고 각자의 버터 나이프를 쓰지만 함께 버터를 퍼먹는다는 거를 잘 못 배웠어. 물론 버터가 개인 버터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그런 걸 위해서 예절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버터 나이프를 써본 입장에서는 저거는 입으로 빨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플라스틱 칼로 하고 플라스틱 칼에 있는 거 이제 묻어 먹게 핥아 먹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하지. 근데 영수 씨는 약간 그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따로 써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한다 그러면 그냥 퍼서 발라. 이게 더 빨리 상해. 왜 상했지? 버려. 그러니까 경험도 문화도 영수 씨에게는 지금 생소한 거야. 버터 나이프가 따로 구비되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 옛날에는 확실히 많지 않았었어. 그래서 영수 씨에게 버터 나이프 문화는 배울 수 없는 문화였을 거고. 기본적으로 영수 씨는 배우고 반복 학습을 시켜야 영수 씨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기서도 버터 나이프의 활용법을 이렇게 보면 감이 오거든? 당장 소금을 못 까는데 이렇게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런 센스는 없는 거야. 그래서 버터 나이프를 또 하고요. 근데 저게 어쨌건 나이프고 칼 모양인데 좀 아쉽네요. 그 10세 소년 상태가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약간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해야 될까? 다시 막 바꿔도 원래대로 쏙 돌아와. 그래서 진짜 이걸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걸 체득할 때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정말 이거를 완전히 외울 때까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지시를 해주라고 제가 월요 상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숙 씨는 같은 말을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얘기하면 결국은 포기한다. 영수 씨에게 버터 나이프는 숟가락이야. 그냥 숟가락이에요. 그게 한 번 이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잼 푸는 거, 숟가락으로 버터 바르는 거 이게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건 숟가락이야. 내 숟가락을 내가 입으로 빨겠다는데 뭐 물론 그걸 입으로 빠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보기는 안 좋긴 하죠. 그거는 예절의 차원인데 그렇지만 뭐 자기 숟가락 자기가 빨겠다는데 뭐 그거 갖고 뭐라 하겠어요. 그래 네 버터 숟가락 네가 빨아. 그러니까 저게 못 고치는 거야. 그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너무 딱 박혀 있으니까. 영숙처럼 저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없죠. 아마 영수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영숙이 예민한 애라고 생각했을 거야. 영숙 씨는 저런 영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영수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운 분이니 여기서 좀 다르게 행동해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좀 바꿔야지 이런 생각도 잘 못할 뿐더러 생각을 해도 잘 안 바뀌지. 이렇게 버터나이프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지금 영수님은 영숙 씨가 맛있다 했으니까 지금 기분 좋겠거나 생각한 거야. 아슬아슬한 분위기에 이 아슬아슬한 거를 영수님은 모르죠. 영수님은 지금 세상 태평한 상태란 말이에요. 전혀 몰라.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눠 먹을 에피타이저는 gnocchi. 그래서 다행히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영숙님이 기분이 또 좋아지고 아주 극찬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 주문한 맥주까지 가져다주고. 영숙님은 정말 술을 좋아하세요. 진짜. 근데 영숙님의 술량은 담배 계피보다 많은 것 같아. 영숙님은 술을 거의 담배 피듯이. 그러면서 이제 먹는 중이라서 직원한테 고맙다고 못했네 라는 말인데 먹는 중이라서 고맙다고 못했네
이 말에 영수가 아 이거 나도 덕분에 먹는 거지 뭐. 이게 지금 영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고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밥 먹다가 이 사람이 코스도 정하고 음식도 어쨌건 이 사람이 해서 왔어. 이 사람이 선정해서 온 곳에 왔어. 근데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 아유 먹느라 고맙다고 못했네. 그러면 저게 점원한테 하는 말인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 그건 솔직히 헷갈릴 수 있지. 영숙 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영숙 씨가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먹는 중이라서 고맙다고 못했네 라고 했을 때 아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라고 나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이 자리에서 그랬다면. 왜냐면 영수 씨는 원래 여기를 지금 빠듯한데도 이렇게 막 다 코스도 정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 씨가 아 여기 오면서 막 짜증은 냈지만 그래도 막상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맛집도 고르고 고생했네 고마워 이런 말을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영수 씨도 좀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한 거기는 한데 영숙 씨도 그렇게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서 자막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넣어버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영수가 못 알아들었네 이러지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뭐 영수 눈앞에서 보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수만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잘 안 맞는 거기도 해요. 그냥 영숙 씨 얘기만 들었으면 헷갈리기가 쉽죠. 이것도 싸잡아서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근데 영수 씨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숙 씨도 답답해만 하지 말고 영수 씨랑 얘기를 할 때 내용도 명확하고 발음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는 있겠다. 상대는 영수다.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영수인가요? 영수님도 인정했잖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거 좀 이해해라. 그게 영수인 걸 뭐 어떻게 상대가 영수다. 무작방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강행군을 하고 있어. 영숙 씨는 이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많이 못 잡고 영수는 코를 그렇게 골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썼고 영수 씨 나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영숙 씨가 먹는 중이라서 고맙다고 못했네. 그러니까 영수는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덕분에 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까 날씨 얘기도 그렇고 여기 고맙다고도 그렇고 항상 2%가 아쉬운 거지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그 2%가 아쉬운 게 영숙 씨랑 시너지가 나면서 빵 터지는 거지. 하지만 영숙 씨는 영수를 이렇게 오빠 말고 직원 말이야. 아 근데 솔직히 고마운 건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고 있죠. 근데 이제 영숙 씨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아. 왜냐면 영수가 짠 계획 때문에 제대로 프라를 못 즐겼거든. 상대가 영수가 아니었으면 프라가 훨씬 더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밌는 프라를 영수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가 고맙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 보면 짜증나. 그게 이제 영수를 보는 영숙의 마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영수도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민망하니까 아니야 못 들은 걸로. 영숙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고마워? 이러는데 고맙게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여기도 섭외했고 맛있는 음식도 이 식당도 골랐고 했으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영수 씨는 내가 지금 오빠한테 지금 왜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빠한테 고마워해야 돼? 지금 영수 씨가 대화 맥락을 못 잡았다고 하는데 못 잡았다기에는 영숙 씨가 또 애매하게 말했어. 영숙 씨는 영수에게 짜증이 난 상태고 단지 음식이 맛있어서 그나마 아유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영수는 영숙이 그냥 아까 괜히 짜증냈고 오늘 여기 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아 이렇게 전망대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프라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서 되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 식당에 와서의 기분 자체가 동상이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영숙 씨는 너무 짜증나 지금 영수 때문에. 그래서 오빠는 꼭 무슨 말만 하면 다 본인한테 하는 말인 줄 알잖아. 아니, 물론 뭐 영숙님이 답답한 마음도 알겠어요. 그러면 영숙님도 본인한테 하는 말인 줄 아는 상대가 영수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점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네? 하고 말을 했어야지. 영숙 씨가 아니 뭐 그거 뭐 주어나 목적어 좀 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영숙님 상대가 누구다? 영수다. 영수방패 발동. 응? 상대가 지금 영수인데 지금 점원에게라는 걸 빼먹으면 돼? 응? 근데 이제 영수는 그러니까 벌써 머쓱해져 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머쓱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지. 왜냐면 영수에 대해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여행은 하루만 남았고 영수는 하루만 더 여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을 들은 영숙 씨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영수는 영숙과의 이 꿈 같은 시간,
내가 사랑하는 영숙과 한방에서 여행하고 내가 짠 코스를 행복해하면서 나를 존경하고 추앙해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항상 함께 있는 영숙과의 시간이 꿈 같고 행복하지.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영숙 씨는 어떻죠? 얼른 집 가고 싶다. 차라리 나중에 따로 코스 짜서 프라하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죠. 하루 더 있으면 좋겠다는 영수의 말이 황당해. 당황스러워. 지금 당장 한국 돌아가고 싶은 영숙입니다. 한국 가서 그냥 푹 자고 어디 근처에서 뭐 얼큰하게 술 한잔 하고 싶어. 영수이가 만두밥 참 좋아했는데 추억을 하겠죠. 영숙 씨는 하루 더 있으면 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돼버렸으니까. 하루 더 있으면 뭐하게. 근데 영수는 뭐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보는 거지. 밑에 찍고는 못 가봤거든. 중간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영수 씨는 이런 거는 마치 숙제를 하듯이 푸는 거고 그 숙제를 영숙 씨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뭐 엄마가 집에 와서 시험 문제 다 풀어놓은 영수를 칭찬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영숙에게 100점짜리 코스를 마련해줘서 칭찬받는 그게 이제 영수 씨의 행복이죠. 이제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보는 거지. 밑에 찍어는 못 가봐 봤으니까. 전망대, 까르교 야간 전망대. 전망대를 한 번 와봤으면 야 이거 두 번 볼 곳은 아니구나 생각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영숙은 전망대 왔는데 또? 근데 전망대 또 가?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영수님은 전망대를 또 가는 센스 없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없어 이제 계획은 이러면서 이제 계획이 없다고 하죠. 영수님은 자기가 틀렸다거나 자기가 부족한 것을 들키기 싫어서 순간순간 영수님은 거짓말을 의도로 하지 않고 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로 되는 것들이 많아. 전망대가 4개인가 됐어. 전망대 계획이. 그러면서 영숙님이 나는 아쉬운 게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장 투어 꼭 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영숙님은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그냥 그 많은 걸 언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걸 쏟아내.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영수 씨 또 다 더블 체킹 해야 되는데. 메트로늄, 똑딱거리는 전망대, 그리고 까를교 전망대. 또 하나 뭐 있었는데. 화약고도 약간의 전망대 아니야? 페트로늄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어느 나라 가든 시장 투어 꼭 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때 시장 투어를 할 수도 있었고 천문 시계를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었는데 그때 영숙님이 뭐 이런 거 보냐면서 화장품을 보러 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문 시계 이렇게 돌아갈 때 영숙님은 화장품 가게를 가긴 했었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빠듯한 영수 입장에서 화장품을 그렇게 보러 갔는데 뭐 어떻게 또 막 하냐고. 바로 다음 코스로 가야지. 혹시가지면 두 사람 숙소랑 가까운 건가? 아니 그러면 저녁에 캐리어 끌고 마트 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시장 가지 그랬어. 빈손으로 나왔으면 야시장 보고 돌아가는 길에 마트 들려가지고 사도 되잖아. 스타벅스 가고 맥도날드 갈 시간에 가도 되잖아요. 영숙 씨가 가도 되겠다. 가서 그저 술 싸움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되잖아. 아니 마트 갈 시간에 그거 가도 됐고 왜 캐리어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전날에는 구시가지 왜 가냐고. 멀리 나가자고. 또 그렇게 말을 했었지. 맞아. 영숙 씨도 그때그때 말이 너무 바뀌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당장 하고 싶은 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야. 근데 영숙 씨는 시장 투어를 내일 할 수도 있고 근데 영숙 씨는 내일 우리 뭐 수십 시간 있어? 근데 영수는 화장품 구경한 날 시장 투어를 했으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 근데 영숙 씨는 이제 이게 자기를 탓하는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봤기 때문에 시장 투어를 못했다? 그거는 맞죠.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왜냐면 영수 입장에서는 그날 그렇게 코스를 짜놓긴 했었으니까. 그때 천문시계 보고 시장 투어하고 아마 그랬는데 그때 영숙 씨가 화장품 그냥 여기 가자라고 해서 갔거든. 근데 그날 영수 씨가 좀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영수 씨가 이제 코스를 짜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길을 살짝 잃었었거든. 영숙 씨가 그냥 여기 가자라고 해서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는 이거를 또 비꼬는 걸로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수의 코스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이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게 그때그때 바뀌니 본인은 막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영수의 계획을 따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를 수정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도 안 되고 이게 영숙 씨도 문제고 영수도 그러니까 시간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 병행을 모자라 4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영수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판단한 거고, 그러니까 비난을 하니까 비꼬는 걸로 대응을 한 거지.
근데 영수도 비난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때 코스상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숙 씨는 모든 걸 너무 다 하려고 그래. 그때그때 순간순간 떠오르는 걸 모든 걸 너무 다 하려고 하고. 근데 어쨌건 뭐 영수는 아니라는 말을 안 하는데, 영수 입장에서는 뭐 아니라는 말보다는 어쨌건 설명을 하는 거니까 꼭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영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네가 화장품 보자면 화장품 봤으면 된 거 아니야? 시장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너 화장품 봤잖아. 내 계획에서는 그래서 바꾼 건데, 화장품보다 시장을 더 가고 싶었으면 그때 말을 하지. 어쨌건 영숙 씨가 원하는 거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지. 이 상황 설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영숙 입장에서는.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지금 변명하는 걸로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아니라는 말을 못 듣고 화가 상한 거고, 영수는 상황 설명을 이치에 맞게 하면 영숙이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상황 설명을 쭉 늘어놓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다. 그러면 뭐 내일 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럼 내일 우리는 원래 뭐 하기로 했었어? 근데 뭐 여기서 영수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시계탑이랑 화약. 시계탑? 천문시계? 천문시계 옆이 하벨시장 아니야? 그러면 시계탑 갔다가 천문시계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화약고는 이거 전망대 비슷한 거 여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3번 한 것 같은데. 이때 차에서 얘기를 했네. 수요일 아침에도 카페 오픈런. 근데 카페 오픈런도 그때 제작진이 말해줘서 기억했고 잊고 있었어, 영수가. 그래서 그 다음이 시계탑. 그래서 온천 갈 거면 시계탑은 안 돼. 근데 영숙이 수요일이요. 수요일 오케이. 이것도 조금 못 알아듣고 있긴 하지. 그 시계탑 갔다가 옆이잖아. 아니야?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시계탑, 화약탑, 하벨시장이 다 오거리 안팎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번에 그게 나왔었거든. 수요일날 갔다가 하벨시장 가가지고 한 바퀴 쓱 돌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천문시계탑을 가자고 제안했던 영숙. 여행 마지막 날. 그래서 또 귀 열어 하고요. 다 5분 거리야? 시계탑, 화약탑, 하벨시장. 뭐 그러니까 그날 시계탑 갔을 때 조금 여유 있게 갔으면 화장품 보고 한 바퀴 쓱 돌아서 뭐 다 갈 수 있었는데, 영수님이 너무 빠듯하게 짰어. 그리고 그거를 또 영숙님은 또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계속하니까 이 영수 입장에서는 그걸 또 다 들어주려다 보니까 계획이 또 빠듯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긴 했는데, 이거가 영수님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안 됐어. 나는 그렇게 이제 픽스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제 당황하고, 그래서 제작진 얘기해서 다시 카페 가가지고 찾아서 가가지고 샌드위치 아까 먹은 거잖아. 카페 가가지고. 그러니까 영숙은 또 여기서 답답해 하니까 그거를 또 영숙 씨 눈치를 보는 영숙. 그러니까 영숙 씨는 오늘 스케줄 우리 어떻게 돼? 아, 그래? 우리 그 혹시 그러면 시장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오늘 저녁에 이거 빼고 그냥 시장 가는 건 어때? 하든가. 뭔가 어쨌건 계획을 영수 씨가 열심히 짠 거니까, 그럼 미안한데 나 근데 시장은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럼 오늘 저녁에 시장 가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영숙 씨는 이게 계획을 맡겨놨어.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맡긴 게 아니고 영수가 하겠다고 했다니까? 그래요. 뭐 영수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영숙 씨는 자기가 시장을 가고 싶어.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그때 시장 근처 갔다가 못 가고 화장품 코너 갔으니까 끝이야. 이 영수 씨가 책으로 여행지를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하벨 시장 페이지랑 화약탑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 좀 그 근처에 한식당도 2군데밖에 못 찾잖아요. 스타벅스 가고 맥도날드 갈 시간만 아꼈어도 야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뭐 먹었겠다. 응? 오면서 굴뚝빵 먹고. 근데 그런 영수한테 맡겨놓고 갈구기만 하면 그건 뭐가 나오나? 응? 영숙님도 그런 영수한테 계속 계획을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내니까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항상 이 택시 부르는 거는 헷갈리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왜 택시가 진심으로 대하면 관계는 어긋나고 거짓으로 대하면 관계는 이어지지 않는다. 돌려가네 아주. 그렇게 메인 디시가 나오고요. 이게 사슴 요리인가요? 이게 사슴고기 요리구나. 이게 계절 요리라고 해서 딱 있었나 보지? 그래서 사슴고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영수님이 좀 잘라서 줄까? 했는데 높. 제이미 흘리면 안 돼요. 높. 자꾸 흘리면 안 돼요. 높.
턱에 빵 뿌났어? 영숙님이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은. 약간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단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그게 많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는 좀 길게 하는. 당연해. 돼지랑 돼지고기가 단어가 다르잖아요. 소랑 소고기가 다르고. 근데 사슴도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면 쓰지 말지. 영숙님은 모르면서 쓰니까 이게 이제 또 망신거리가 되는 거죠. 그냥 사슴고기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몰라도 뭔가 영어를 굳이 쓰는데 틀리게 쓰는 영어는 좀 부끄럽죠. 부끄럽지. 이게 영어 유치원을 아마 열심히 다니신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분한, 굽게 정도로 이분하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오면 더 좋겠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영숙님 보면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영수 씨는 이제 저거 소리 안 내려고 조심조심. 이게 참 어려서 부모님한테 빡세게 배우면 나이 들어서 편한 건 있어요. 뭐 글씨도 어려서 맞춤법을 빡세게 배우면 나중에 맞춤법을 신경을 덜 써도 내가 글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맥주 마시는 것도 병 끝을 입으로 다 덮잖아요. 보통 이제 입술로 이렇게 끝에 밀트를 해서 이렇게 먹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칼 집는 거, 이런 거 뭐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경험이 많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 배우고 계신 거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메스로 뭐 하는데 옆에서 너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물론 그리고 뭐 메스를 잡는 과도 아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슴고기를 먹는군요. 한 조각 먹어볼래? 아니 왜 아까 싫다고 했는데 왜 또 물어봐. 싫다고 했으면 그냥 말하지 말지. 영숙 씨는 아주 맛있군요. 그래서 영숙 씨는 그래서 은근히 비위 안 상하고 되게 잘 먹는 것 같아. 근데 영숙님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까 메뉴판을 봤으면 거기에 디어가 아니고 베니슨이라고 써 있는 거를 봤을 것도 같은데 영어가 아니고 그냥 체코어로 써 있어도 몰랐나? 그럼 영어로 써 있는 걸 안 봤나? 그래서 가리는 음식 없고 영수가 최고로 뽑은 고기는 양 그리고 칠면조. 그래서 내가 진짜 높게 사는 양고기는 부대에 있을 때 진짜 자주 먹었거든. 그래서 영숙 씨는 그냥 음식 제일 마음에 든다. 여기서 뭐 부대 이야기 막 식사 이야기 이런 거니까 영숙 씨는 또 차단. 그러면서 남은 일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영숙 씨는 좀 단어들을 잘 모르면서 쓰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구옥수님하고 같이 모였을 때도 어쨌건 처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거 방어기제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방어기제라는 거는 사람이 가진 심리적으로 은밀한 거잖아요. 그거 당신 방어기제 아니에요? 라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방어기제가 어떤 건지 자세히 몰라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더라는 단어도 지금 잘 모른 게 아닌가. 그냥 영숙 씨는 어려운 단어 영어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용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1시 출발이라고? 근데 영수 씨도 여기서 택시 잡는 시간 걸리니까 12시 50분쯤 1시간 더 남았으니까 친절해요. 진짜 보통 친절한 게 아니죠. 애매한 버스 시간까지 약 1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 그럼 잠깐 뭐야? 12시 50분에 나가서 그러면 버스까지 1시간 여유가 있으면 지금 뭐 몇 시인 거야? DC라고 했군요. 그래서 1시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건 영숙 씨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영수 씨 너무 좋아요. 인정받은 느낌이야. 그러면서 여기 이게 또 나오는구나. 갈아 먹는 거 배워가지고 옆에다가 후추를 갈아서 쌓아놔. 후추를 가루를 막 갈아서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찍어 먹어. 영수 보면 갈아 먹는 건 배웠어. 근데 이거를 갈아서 이렇게 뿌리는 건 몰라. 그냥 후추를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찍어 먹는 거잖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갈려 있는 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래 쓰던 후추가 쌓여있는 데서 찍어 먹는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는 것만 배운 거야. 간다는 형식만 배우고 본질적으로 이거는 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간다는 형식은 배웠지만 본질적으로 왜 가는지를 몰라. 같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형식만 맞출 뿐 본질적으로 왜 하는지 몰라. 내가 성경 필사를 하지 형식을 따르지 본질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물론 종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영수 씨는 확실히 한계가 있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게 후추를 막 갈아서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찍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영숙 씨가 맵겠어. 이게 골고루 조금만 묻혀지게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숙 씨가 그래도 좀 웃음이 터지고요. 후추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혼자 여행하면 레스토랑은 절대 안 온다. 이 말 지금 두 번째죠. 이 전에 그 불쇼해주던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말 했었는데, 영수 씨는 혼자 여행하면 레스토랑 절대 안 온다는, 지금 영수 씨 인생에서 거의 영숙을 위해서 처음 이런 레스토랑도 와보고 이러는 거죠. 근데 두 명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서 상당히 뻘쭘해. 혼자 시켜 먹기가. 근데 영숙은 난 가는데 널 위해서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왔어. 뭔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빌드업 하는 건데, 영숙 씨는 아니 혼자 못 가? 나는 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숙 씨는 나 유럽에서도 가는데? 그러면 이제 영숙 씨가 혼자서 유럽에서 식당을 간다, 레스토랑 간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익숙하겠네 하면서 그 상대가 한 얘기로 가면 좋은데, 영수 씨는 어쨌건 나는 혼자 가본 적 없다라는 그 얘기, 그 맥락을 놓지 않고, 그리고 난 이제 먹는 것보다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는 걸 손에 들고 다니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했거든. 말 그대로 맛있는 거 들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당장 근데 맛있는 거, 체코에서 제일 들고 다니는 맛있는 거 뭐야? 물론 딴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굴뚝빵 이거거든요. 당장 정작 굴뚝빵 앞에 지나갈 때는 먹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굴뚝빵 들고 다니면서 먹고 또 가다가 또 맥주 사가지고 맥주 빨대 꽂아서 먹으면서 구경하고, 영숙 씨는 그거 좋지. 근데 영숙 씨는 영숙 씨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떤 프로포즈를 하는, 지금 내가 1년을 기다린 이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숙 씨도 상대가 영수면 자기가 좀 하지. 저렇게 유럽에서 혼자 레스토랑을 갈 정도로 잘 알면 본인이 하지. 이게 뭔가. 영수의 단점만 부각돼 버리잖아. 그런데 영수의 단점이 부각되면 영수만 욕먹나? 그 단점 때문에 영숙 씨 짜증내가지고 영숙 씨 짜증과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고 영숙 씨가 우아해 보이고 싶어서 쓰고 있는 그런 어휘들, 그 이면에 뭔가 가벼운 또 그런 것들이 막 또 올라와 버리잖아. 지금. 그래서 영수는 어쨌건 의외로 이번에 레스토랑을 많이 갔다 싶었는데 보는 것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영수는 그래도 우리 좋은 레스토랑 많이 와서 좋지. 그러니까 혼자 여행 오고 지금까지 여행 다니는 동안 이런 좋은 레스토랑 못 와봤지? 나랑 같이 여행 다니니까 좋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데, 영숙 씨는 아니 나 혼자서도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영수는 생색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수는 레스토랑 갖고는 메리트가 없나? 그러면 보는 곳도 꽤 많이 가지 않았어? 보는 것도 좋지 않았어?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지금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여기서 뭐 그래 맞아 고마워 오빠 덕분에 좀 좋게 봤어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오지 지금. 짜증대로 뭐 짜증이 나 있는 상태고, 또 그런 짜증을 어른스럽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영숙 씨가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차려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랬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너무 여행을 안 다녀본 사람 발상 아니야?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거 여기도 구경 저기도 구경하다가 먹고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우리가 뭘 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아니 우리가 뭐 본 게 없어? 영수도 자기가 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지는 않았죠. 유람선도 있고 뭐 프라하성도 봤고, 거기가 프라하성 내부였잖아요. 그것도 보고. 근데 전 생각한 게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근데 영수는 뭐 그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냥 답변을 하죠. 지금 뒷댄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대답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계탑에서 그냥 맥주 사주고 종치는 거 봤으면 유람선보다 훨씬 칭찬받았을 때. 사계탑에서 맥주 사주고, 그치? 굳이 다음 코스를 가려고 막 뛰지 말고, 거기서 종치는 거 보고, 그 옆에 시장 가면 또 와인 있으니까 와인 먹고, 영수 씨는 와인을 안 먹지만 영숙 씨는 먹었겠지. 그래서 사배시장 한 바퀴 쭉 돌면서 뭐 와인 한 서너 잔 먹고 그러면 영숙 씨 얘기는 뭐 최고지 뭐. 근데 영수 씨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 근데 영수는 그래도 오늘 온천마을 거기 볼거리 많으니까 거기 가서 좀 재밌게 보자. 너무 그렇게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영수 말이죠. 날씨에 대해서도 아까 오늘 오히려 좋지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또 한 번 또 욕 먹고 그랬지만 계속 지금 영수는 좋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야 온천술을 먹다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다. 영숙 씨는 보여지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여행 다니는 남자친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옆에서 목베개를 따로 가방에 등에 맨 것도 아니고 그 두 개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없어 보여. 영숙 씨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끼워 넣으면서 우아해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근데 또 그런 영숙이니까 영수 씨가 막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골랐겠지. 근데 저 목베개는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 저걸 왜 갖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겠지, 영숙 씨 입장에서. 그래서 온천수를 먹다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다. 근데 온천수는 군데 12개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15개구나. 영수 씨는 좀 전체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강박이 있고 뭔가를 하나를 빠뜨리면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영숙 씨는 근데 다 찾을 생각하지 마. 그냥 3개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5개를 먹어도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숙 씨가 영수 씨에 대해서 꽤 많이 알죠? 이런 걸 보면.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 장면이군요. 영숙 씨가 안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안호의 뜻이 무주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좀 당황하거든? 그래서 식당에서 무주 하면 나 들어가도 돼? 하면서 무주를 설명하고 있어. 아니 안호를 물어봤는데 왜 무주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같은 뜻인가 했거든요. 영숙 씨가 지금 이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무주 하면 이거 먹을 수 있어? 시킬 수 있어? 하고 여러 의미로 통용된다. 하니까 아니 안호가 뭐냐니까? 예스 예스. 예스 한마디면 될 건데 정작 물어본 건 그냥 예스였어. 무쭈가 왜 나온 거지? 되게 궁금하거든 이건 진짜. 무쭈가 왜 나왔어? 어쩌면 영수 씨는 혼자만의 잠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한 10년 있다 나온 거야. 혼자만의 시간을 쫙 갔다가 10년 전에 물었던 질문을 모르지. 10년간 안호를 찾다가 이제는 무쭈를 찾아서 내가 이 공간에 왜 있었는지조차 잊어. 그러면서 영수 씨도 근데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영수 씨가 이런 일로 딱히 그렇게 크게 민망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미안. 내가 엉뚱한 대답을 했네. 막 이렇게 할 텐데 영수 씨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게 그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영수 씨는 말을 돌립니다. 여기 기억에 많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영수는 내가 지금 지폐로 얼마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영숙 씨는 아니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지폐만 얼마 있는 비상용으로. 왜요? 왜요? 영숙님 조난시키게? 혼자 가보라고 하려고? 저는 그러니까 영숙님은 또 혼자 갈 생각은 또 두렵죠. 못 가지. 영숙님은 혼자서 어떻게 가? 그래서 지금 여행 중에 갖고 있을래? 그래서 영숙님은 나 없을까봐 잘 챙겨 다니라. 막상 이것저것 기획해주고 해주는 딸은 아빠가 있을 때는 징징거리고 구박해도 막상 아빠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나 어디다가 낙오시키지 말고. 쫄? 나 핸드폰 안 되는 거 알지? 국제 미아 되는 거야. 쫄? 아, 그래서 온천에서 6시에 차 탈 테니까 넌 알아서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암튼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찾으러 나왔네요. 근데 택시 찾으러 나와서도 또 잘 못 찾아. 영숙 씨도 로밍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본인이 그렇게까지 뭐랄까 실려 다녀야 되는 거야? 본인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런데 계획을 본인이 세우면 영수 씨 계획과 충돌한다고 생각했나? 상대가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영숙 씨야말로 약간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의 사람인가? 남자는 계획을 짜고 여자는 따라다닌다? 저렇게까지 안 하는 거는 정말 의아하긴 해. 근데 본인을 위해서 로밍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어쨌건 계속해서 영수 씨랑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모르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건 이거는 잘못된 의존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그래도 어쨌건 영숙 씨가 자기를 위해서 로밍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영수가 여기 뭐 환전하러 갔을 때 영숙 씨는 영숙 씨대로 또 잠깐 뭐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영숙의 선택은 하나도 없지 않았나. 근데 생각해보면 22기 때도 영숙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았어요. 열린 결말로 끝났지. 영숙 씨는 뭔가를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22기 때. 지금도 보면 로밍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이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는 게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좀 무언가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이분들은 이제 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하고요. 1분 안에 도착한다고 돼 있어요. 금방 왔네? 딱 적당하네. 30분이 남는 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 30분이 남는데 영수는 적당해. 30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려야 돼. 영숙 씨는 30분이나 일찍 가서 기다려? 뭐하러? 30분을 뭐 카페를 구경할 수도 있고 뭘 볼 수도 있는 건데 30분을 왜 미리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아이 또 구경하는 거지라고 영수가 얘기하는데 참 구경하겠다. 가서 계속 미어캣처럼 버스 오나 안 오나 보고 있겠지. 근데 저게 지금 영수 입장에서는 긴장되지. 놓치면 이제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게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또 뭐 카페 가네 어쩌네도 여기도 뭐 커피 마시고 있네. 영수 씨가 또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했고. 아니 근데 30분 후에 버스를 타는데 저런 커피 마시는 거는 실례 아니야? 저게 맞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온천수를 마실 생각이야. 맞죠? 버스 내릴 때 들고 내렸어. 그러니까 지금 시우님 말씀처럼 저거를 들고 있으면 당연히 남은 건 버리고 타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내릴 때 들고 내려. 그래, 뚜껑도 있고 잘 맞으니까 안 늘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근데 가끔 개념 없는 애들이 버스 탈 때 이런 거 들고 타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버스에서 못 타게 해. 영수는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지. 당장 다음 미션이 있으니까. 아, 공공시설에서 흡연? 아, 진짜 싫다. 그러니까 영수는 여기서 25분 동안 서 있을 생각이죠. 그게 가장 마음 편하니까. 영수님은 여기서 서 있고 싶어. 그래서 저기 앉아도 되거든, 안쪽에. 그러니까 영수는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싶어. 혹시라도 놓칠까봐. 제가 아까 가부장적인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약간 남자가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5일차쯤이 돼서 이 정도 불만이 쌓였으면 조금 더 영숙 씨가 본격적으로 개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좀 계획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숙 씨의 마음은 그랬을 거는 같아. 이게 영수가 리드하고 저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굳이 막 처음부터 이 사람 틀렸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영수 씨는 불안해. 그래서 버스는 도착 전인데 영수는 벌써 이제 초조하죠. 초조하지. 근데 여기서 영수 씨는 결국 버스를 찾아 나서고요. 지금 방금 왔대. 그렇게 기다리던 버스 탑승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서 버스를 탑니다. 여기 봐봐. 커피 들고 탔잖아. 근데 나도 초행길이면 많이 불안할 거는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도가 높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가 목베개 좀 줄까? 영숙은 아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절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영숙 씨라면 상대가 이렇게 배려하고 제안하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하면은 더 편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해. 여기서 목베개 신세를 지는 순간 하루 종일 영수가 목베개를 들고 다닌 거를 칭찬한 꼴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너 그거 쓸데없이 들고 다닌 거야. 알겠니? 알아둬라. 라는 의미로 절대 목베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영숙님은 이거는 영수를 비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베개를 하는 순간 영수 칭찬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영수 씨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 사람이서 또 자리를 바꿨네요. 일종의 승부지. 절대 목베개를 하지 않겠다는 영숙과 목베개를 했으면 좋겠는 영수. 영수 씨가 뭐 목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때 어디야? 그 양조장 갔다 오면서 목베개를 꼭 해야겠구나 다시 느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이 계획을 다 세워왔던 거지. 그러면 그 양조장 갈 때 하이킹 하면서 목베개를 안 가지고 온 거를 영수 씨는 굉장히 후회했겠네. 그래서 영숙 씨가 자기가 뭐 목베개는 필요 없어. 그거는 네가 쓸데없는 거 갖고 다닌 거야 라고 알려주고는 싶은데 그래도 애썼는데 많은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옛다 칭찬 던져주고요. 근데 또 칭찬했는데 자기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 아이 참 이런 얘기는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코 골면 창밖에 던져버리겠다는 영숙 씨의 이제 농담. 그렇게 이제 온천 도시로 갑니다. 2시간 15분.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의 말은 무게감이 없어. 영숙 씨가 또 무슨 말하면 또 아니면서 저렇게 또 아는 척하는 거 아닌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베개를 그냥 빼고요. 본인도 안 할 거면 왜 들고 왔어? 진짜.
그래서 또 영숙 씨 입 벌리고 잔다고 또 다시 깨우는데 나 잘 때는 깨우지 마라고 말을 안 했어. 그때 아마 영숙 씨가 진짜 이 정도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진짜 그랬으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몰라. 그렇게 또 툭툭 하고 모른 척 깨워놓고 영숙 씨가 화낼까봐 모른 척 하는데 이게 너무 영수스럽죠. 스크램블 할 줄 모르면서 하는 척 하는 거나 깨워놓고 안 깨운 척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영수 같아. 진짜. 그러니까 영숙 씨가 나 깨웠잖아. 왜? 또 입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다 들키잖아. 뭐하러 저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 좀 초라해지냐고. 영숙이 입 벌리는 모습 안 되는데 깨워야 되는데 영숙 씨가 짜증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이제 짜증이 나지. 이 사람 좀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른 버스. 그렇게 내릴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되니까 다시 또 미어캣 모드. 그리고 도착하니까 영수 씨 달려나가. 뭐 버스에 폭탄 설치돼 있어요? 진짜. 지금 영숙 씨는 그냥 앉아 있는데 영수는 지금 막 달려나가서 내렸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